안 찍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 동영상 보여주면 선생님 따로 해주면 되죠. 뭐. 요거 하나. 그 다음 포인트 2. 포인트 2. 포인트 2번 문제 또 한번 보십시다. 포인트 2번 문제도 점 3,0을 지나면서 x축과 직선 저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오호호. 자, 봐봐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 관한 정보들을 말로만 주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네, 그리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점을 지나야 된대요. 이 점을 지나고요. x축 그리고 거기 주어진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은 이 점 3,0인 x축 위의 점을 지나야 되는데 동시에 x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난다고 한 이 점은 접점이 되겠죠? 네. 얘는 접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에만 접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주어진 그 직선에도 접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직선을 그려봐야지 좀 원을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직선이 이렇게 함수꼴이 아니고 방정식의 꼴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에 0 한번, y에 0 한번 넣으시면 절편 구하기가 쉬워요. 그쵸? 자, x에 0 넣으면 y는 4. y절편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0 넣으면 x는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포인트 2. 네,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원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이 중심이 있을 때요. x축도 접선이 되고 지금 여기 그린 이 직선도 접선이 되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하는 점들까지 이게 접하는 이 선들까지의 수직으로 거리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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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뭘까요? 얘와 x축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상에 놓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x축과는 접점까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는 수직으로 올라간 중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지금 접선이 되는 둘이 만드는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접점이 되는 3,0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간 자리가 만나는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길이가 같아지면 된다. 선생님이 각의 이등분선을 잘못 그렸군요. 길이가 같지 않네요. 네, 아무튼 원 두 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원 두 개를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오, 감자 같아. 예쁜데요. 자, 그래도 중심 너무 높다. 중심이 너무 높아. 살짝 이렇게. 여기 소리가 너무 귀여워.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네요. 네,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두 원이잖아요. 두 원이잖아요. 왜 두 원이에요? 그니까요. 왜 두 원이냐면, 봐봐요. 이 직선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됐습니까? 뒤에요. 이쪽으로 끊임없이 연장이 되죠? 그럼 겁나 큰 거예요. 그러면 x축과 이 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각을 또 2등분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 커서 그릴 수 없으니 대략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엄청 크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큰 원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일부만 그렸는데도 원이 아니야. 와, 이럴 수가 있나? 네,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여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눈사람. 그래서 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두네. 눈사람이. 참말로.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여기 지금 조건에 맞는 원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진다라는 가이드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그중 작은 원 하나를 C1이라고 하고요. 여기 어딘가 있을 중심을 C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 C1과 C2는 각각의 반지름이, 여기의 반지름이 R1,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일단 중심의 Y좌표를 R1과 R2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두 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중심의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이 돼야 돼요. 왜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접하는 점이 3,0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접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간 자리에 중심이 있을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두 원은 3,R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여기 Y의 좌표를 표현한 R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X축이 접하는 하나의 선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접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도 뭐가 된다? 반지름 R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중심 표현했고요. 반지름 표현했어요. 그 사이에 미지수는 R 하나만 썼죠? 그럼 우리는 R만 구하면 중심도 반지름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 R을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뭘 쓴다? 접선, 나머지 한 접선, 저 직선까지의 거리식을 쓰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그중 접한다는 딱 반지름의 거리와 같다를 쓰시면 되기 때문에 등호의 식을 쓸 수 있어요. 등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든 원하는 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선 4x-3y 플러스 12는 0이다. 이 식과 얘와 접하는 원 3,R. 자, 여기서요. 이 R을 굳이 원, 투로 내가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3,R이 되는 점이 얘도 될 수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큰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게 두 개가 나오니까 식을 통해서 나오는 R도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큰 거 하나 주시고 작은 거 하나 주시고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해볼게요. 이 둘 사이의 점직선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역시 R이 나오면 된다. 해봅시다.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5분의 되겠죠? 자, 거리를 구하고 싶은 직선의 식에 거리를 구하는 기준점을 대입해서 3, 4, 12, 마이너스 3R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이게 R이 되면 된다. 그러면 5R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절대값에 24-3R이 5R이다 이렇게 돼요. 자, 절대값이 어떤 결론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놓은 반지름은 우리가 R로 놓은 것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정의상 R은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절대값이 0 이상의 값이 나온다? 충분히 의미적으로 개념 성립하고요. 절대값이 이렇게 어떤 양수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개로 푸시면 되죠. 절대값이 결과로 나온 그 값 그 자체일 때와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사실은 마이너스였는데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 5R로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풀마 두 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풀어보시면 3. 네, 이걸 풀면 뭐예요? 8이 8R은 24다 해서 R이 3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얘를 풀어보시면요. 24는 마이너스 2R에서 R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좌표를 쓰니까. 그렇죠. 우리가 3,R이라고 쓴 게 하나 얘만 표현한 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도 돼야 되죠. 얘를 R이라고 놓을 것 같으면 밑에 생기는 얘는 3, 마이너스 R인 거야. 그쵸? 즉 R이 나왔을 때 거기에 반대보호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R이라고 놓을 거면 얘가 C1의 중심이고 얘가 C2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놓을 거면 여기서의 반지름은, 여기서의 R은 누가 봐도 Y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 이때는 이 R 자체가 음수가 돼야겠죠. 그쵸? 요 디테일을 여기다 적용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R이 돼야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둘 다 3,R의 형태고 저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식을 계산해보면 동일한 식이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R이 0보다 크게 나오는 얘는 C1의 Y좌표다 라고 놓으시면 되고, 그 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얘는 C2의 Y좌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C1의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반지름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Y축이 아래로 12만큼 가니까 반지름의 길이 자체는 그냥 12가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X 값이 일정하니까 어차피 중심 사이의 거리가 Y 값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20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예언이에요. 3이면 5 아니. 반지름 3이잖아. 네, 3이잖아요. 8로 나눴지. 그렇죠. 15가 돼야죠. 여기 얘를 반지름으로 봤어. 8을.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3번도요 계속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매트 포인트 3번 보시면, 자, 거기 주어진 지금 원이 중심이 다 일단 X축, Y축에 모두 접해요. 자, 이렇게 어느 축에 접하면 일단 무조건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X축, Y축 모두에 접하니까 다 반지름으로 쓰면 되겠다. 그런데 그 중심이 놓여있는 위치가 몇 사분면? 2사분면이잖아요. 네. 그쵸? 따라서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는 걸로 중심은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그 중심이 2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반지름을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R로, X값은, Y값은 플러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뭐 축에 접한다, 이거는 이렇게 축에 접할 때 중심 이렇게 접하는 선이 중심에서 내리면 딱 반지름만큼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 라는 그 접선과 원의 성질만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려진 그림이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수직하고 연결하면 딱 반지름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딱 요만큼.
그러면 Y축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간 자리에 중심이 있고 X축에서 반지름만큼 위쪽으로 간 자리에 중심이 있으니까 요만큼 간 자리가 Y값에 영향을 주고 왼쪽으로 R만큼 간 자리가 X값에 영향을 줘서 R만큼 왼쪽으로 갔으니 마이너스 R, 위쪽으로 갔으니 플러스 R 돼서 마이너스 R,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축에서 파면 일단 무조건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 플러스를 붙여줄 거냐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냐 부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귀엽네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어느 한 직선을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접하는 점이 서로 일치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각각 이 직선에 접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공통으로 반지름이 뭐가 될지 모르나 이 작은 애도 얘의 반지름에 마이너스 R, R 이 큰 애도 이 큰 원의 반지름으로 마이너스 R, R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R로 통일하시면 돼요. 그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R의 값이 알아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는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중심을 내가 반지름으로 표현했고 얘와 뭐? 접한다고 하는 직선식.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 접하는 이 거리도 뭐가 돼야 된다? 다시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점직선 사이 거리는 R이다.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식을 써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을 만족하는 R의 값이 두 개가 나와서 큰 거는 저거, 작은 건 요거가 되겠네 하시는 거죠. 자, 점직선 거리식 쓰시면 1차와 x,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9, 16, 루트 5. 자, 그 다음에 직선식 쓰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점의 좌표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y, 플러스 24. 여기도 r이죠. 3r. 이게 r이 되면 된다. 그래서 5를 넘기고 절대값 정리하시면 24 마이너스 7r은 5r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의 값으로 지금은 여기 쓴 r을 반지름으로 놓은 거니까 r이 0보다 크다의 조건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두 가지 24 마이너스 7r이 그대로 5r이 되는 경우와 24 마이너스 7r이 마이너스인데 5r인 수가 되는 경우. 얘를 풀어보시면 R은 2가 나오고요. 얘를 풀어보시면 R은 12가 나오네요. 그러면 딱 봐도 이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게 바로 12겠고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게 2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하시면 12 더하기 2, 1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고 계산해서 R을 구하고 나면 반지름만 구한 게 아니고 뭐까지? 중심까지 다 구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2로 가지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원의 식을 써라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심의 값을 각각의 x, y,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x에서 각각 빼서 제곱하고 그 값이 반지름의 제곱, 즉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2로 나오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중심은 마이너스 12,1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원의 식을 써보시면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넣었을 때 0이 되는 완전제곱식의 합 x 플러스 12의 제곱 y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12의 반지름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두 원의 식까지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정보들을 주면 이 원의 식과 또 그 추가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들까지도 할 수 있죠. 그거를 어느 단계만큼을 해서 어디까지를 하게 하느냐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또 이제 충분히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보기 4번. 축에 접하는 것에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2,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요번에는 두 원이 어떤 점에서 접하게 되네요. 이제 얘가 이제 좀 응용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2,2가 있고요. 여기를 지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지나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하나 생길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중심이 하나 생길 것인데, 그쵸? 그런데 어쨌거나 두 원이 각각의 반지름이 차이나는 반지름을 가지고 둘 다 X축, Y축에 접하니까 중심은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마침 중심이 모두 1사분면에 있으니 다 플러스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을 그냥 합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한 게 X축, Y축에서 이렇게 반지름만큼 가면 딱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면 얘는 B, B로 얘는 A, A로 중심이 표현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괜찮아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 식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얘가 이 두 원이 모두 2,2를 지난다라는 정보를 알잖아요. 어떤 도형이나 함수가 뭔가를 지난다라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당하는 도형의 식에 그 점을 대입하는 게 가장 지난다고 하는 점을 써먹는 베스트거든요. 그러려면 반지름이 A로 돼 있고 중심이 A, A, 반지름이 B로 돼 있고 중심이 B, B인 이 원의 각각의 원들의 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점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이해돼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그럼 또 다른 건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주어진 조건에서 반지름이 A고 중심이 A, A고 2,A를 지나요. 중심과 2,2 사이의 거리식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근데 사실 그걸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의 식에 그냥 2,A 대입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왜? 원의 식 자체가 중심과 원 위의 점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로 세운 게 원의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직접 두 점 사이의 거리만 해가지고 뭐 정리하는 과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원의 식 아니까. 자,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그 중심의 좌표를 각각 x, y에서 이렇게 빼서 제곱해서 합한 것이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원의 식이죠. 여기다 얼마 넣는다? x에 y 2,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돼요. 2-a의 제곱, 2-a의 제곱이 되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2의 2-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푸시면 돼요. 그러면 2a 제곱에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4, 2, 8a 제곱, 8a 그 다음에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야? 계산했는데요. 하지 말아요. 계산 안 되는 건 무조건 계산하지 마시고요. 일단 관계식 풀었어. 일단 두시고 다음 계산해 봅시다. 자, 다음 보시면 A 자리가 B 자리로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요 B, B이고 반지름이 B인 A를 대해서 하면 A 자리가 B로만 바뀌는 거라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두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b의 전체 제곱.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오씨 a-b 이거 어떻게 구하지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온 a와 b의 식을 보세요. a가 대입된 식과 b가 대입된 식이 정확히 어떤 애들이에요? 식의 형태가 어때요? 정확히 동일하죠. 그러면 이 식의 관계를 보시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에 두근이 뭐가 된다? a와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두근의 합쳐. 합. 그렇죠. 합 곱을 할 수 있죠. 두근의 합은 8이다가 나오고요. 두근의 곱도 8이다가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하면 두 개의 빼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32.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a-의 b의 제곱만 알면 되죠, 우리. 그죠? 왜냐면 지금 얘가 루트의 2의 a-b의 제곱이니까 이것만 알면 되고 얘네 두 개 이용하면 이거 충분히 나오죠. 그거에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얼마 나온다고요? 64. 64. 루트 64니까 8. 네. 8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b의 제곱이 32가 나오고요. 거기에 2배를 하니까 64가 되어서 루트 64, 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트 포인트 5부터가 사실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원은 원래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갈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1교시에 받았던 그 직선의 터프 마저 해오시면 다음 시간은 직선의 터프 마무리하면서 문제풀이 할 거고요. 남은 원에 대한 기본 문제들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또 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